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 같은 결박 시도가 포박당할 뻔했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들어서 지난 2월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란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며 계엄 선포 직전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그때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무슨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비서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뭐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증인은 그때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라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뭐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부터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증인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서 장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참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데도 10여 분이 지나도 합참을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뭐 제가 그 계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보니까 시민들하고 또 뭐 국회 인원들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계엄 해제를 하고 병력을 철수시켜야 혹시 뭐 이상한 우발 사태가 안 나도록 해서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께 빨리 해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선관위가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모든 장비에 접근 권한을 줬지만 국정원의 인력과 시간 문제가 있어 5% 점검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시간 심리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 긴장감이 고조됐던 8차 변론. 재판부가 감정을 표출하며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던 이날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성현 수도 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반박했지만 조성현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유를 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9차 변론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영상, 서면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검토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일 뿐 실제 실행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무 정지 중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야당의 29건 탄핵 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증인 중 유일하게 2번 출석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명단을 적어놓은 홍장원 메모는 사실이라며 메모 실물을 꺼내 윤석열과 각을 세웠습니다. 또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며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22시 58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영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11차 변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습니다.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차례 변론 기일 16명의 증인을 불러 역대 최장기간 숙고한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무위원 본인 공직, 국정원 중앙선관위 인사 등이 밝힌 그날의 불편한 진실. 윤석열은 몰아세웠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였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이들의 증언은 파면의 근거가 됐고
대한민국은 국민과 헌법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